네, 4월 2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번호 김종대의 정치 풀 악셀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운전석에 앉아서 정치 현안 제대로 밟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동반석에는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사실 저는 이 직책이 좀 낯설긴 한데요. 그래서 여러 번 확인해봤습니다. 헌재 사정에 밝기도 하시고요. 탄핵소추위원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기상 아이고, 의원님 어서 저희 오십시오. 유튜브는 처음 출연이신데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어느 지역에 누구신지도 재선 의원이시고 지역구도 말씀해 주시고. 서울 금천구 재선 의원이고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판사 출신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셨던 경력은 사실 저는 판사 출신으로서 그 안에서 굉장히 개혁적 목소리 내셨던 건 잘 알고 있었는데 헌재에 계셨던 건 이번에 처음 알아가지고 또 모셔서 헌재 상황 듣고 싶어가지고 연락을 드렸었거든요. 네, 판사들로서 20년 일했는데 그중에 2년씩 4년 동안 파견을 가서 네, 부장연구관 2년 하고 그냥 뭐 헌법연구관 2년 이렇게 근무를 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아는 정도가 아니시죠 그러면요. 연구관도 판사가 하는군요. 뭐 헌법재판소 자체 연구관이 다수가 있으신데요. 네. 이제 판사들도 파견 가고 검사들도 파견 가서 음. 업무를 조금 도와주는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헌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돌아가는 구조를 알게 됐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 것 같긴 한데요. 또 네. 찾아보니까 의외로 그쪽 전문가들이 많지가 않아서 네. 이번에 굉장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신 게 빛을 발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먼저 의원님 지금 막 그 소위 말하는 밭이라고 해서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하야 기자회견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게 가능합니까? 탄핵 선고를 하루 앞두고. 일반 공무원들도 일단 탄핵 소추가 돼서 헌재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본인이 예.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요. 예, 이게 그렇죠. 징계 절차니까. 네, 예. 학자들만의 견해가 다른데 가능하다고 하는 분들은 가능하려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철회해야 예. 되고 철회하려면 200명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럼 그냥 혼자 생떼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파면되면 예. 그 대통령으로서 예우받는 게 많이 줄어드니 예. 예우를 받고 싶어서 그러는 어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 와중에도 파면이 아닌 하야를 했을 경우에 본인한테 오는 혜택을 그 계산을 해서 꼼수를 부리는 계획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든다는 네. 거죠. 예. 예. 의원님 그런데 관계- 요즘은 무슨 방송들이 전부 찌라시 인용 보도를 이렇게 많이 해요. 이게 어디 실시, 가도. 요새 이게 너무 막 도니까 또 그러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쭤볼 수밖에 없네요. 예. 그리고 윤 대통령은 사실 상상 이상의 일들을 벌이는 분이어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나 싶은 마음이 있어서 글쎄. 가능한가라는 좀 궁금증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네. 예, 꿈도 꾸지 마라. 어디 언감생산 연금 다 받고 경호 받고 뭐 이런 거 다 챙기려는 속셈이라면은 그 김건희 씨가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설로 하세요. 사설로. 그 돈 버는 거 다 어디다 쓰려고. 경호는 그렇게 하면 되니까 하야할 네.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하야가 가능한 상황도 아니고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 하야 선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탄핵 선고는 그냥 이뤄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만에 하나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경호와 관련돼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혜택들을 염두에 둔 꼼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럼 결국은 이런 말이 돈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도 파면이 된다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보면 될까요? 뭐 바둑판에서도 묘수나 꼼수를 생각하는 것은 판이 불리하다는 증거라고 하니까요. 그런 그렇죠. 경우는 늘 정석으로 받으면 된다. 네, 4월 4일 날 11시에 파면 선고로 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은 바둑을 좋아하는 제가 빨리빨리 알아듣는 어. 거거든요. 이세돌의 그 알파고와 사국에서의 그 78수. 네. 인간이 둔 최고의 그 귀수, 묘수, 신의 한 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분리할 때 나왔거든. 네. 그래가지고 알파고를 대혼란에 빠뜨려서 이겨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신의 한 수는 없다. 손자병법에 이르기를 그 원칙으로 싸우고 변칙으로 이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정의 논리라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변칙적인 거, 원칙적인 거. 그러니까 원칙으로 싸우되 승리는 변칙으로 한다. 이런 이제 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길이에도 적용이 되는 거지 사실은요. 네. 그런데 원칙대로만 해도 이기는 싸움이다 네. 지금은. 어? 그러니까 너무 이게, 예. 아니 너무 당연한 건데 이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했던 것들이 있었고 아직도 사실은 여권 일각에서는 4대 4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걸 여쭤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인용은 당연하다라고 두 분도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럼 8대 0이라고 보십니까? 혹시라도 이 과정상의 문제를 삼아서 각하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냐라는 또 걱정도 있었잖아요. 탄핵소추위원이셨으니까 쭉 보셨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다 봤는데요. 이제 정말 다, 각하를 예. 각하를 하려면 법정에서 각하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재판관들이 언급을 하거나 재판관들이 국회 측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하는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예. 들고요. 또 기각 의견을 내시는 분들은 약간의 설명이 더 필요한데 이 결정은 글로 하는 겁니다. 글을 수십 페이지 글을 씁니다. 아, 예. 근데 글의 순서는 사실관계 이러이러한 일이 쭉 있었다라고 앞에다 쓰고요. 네. 그다음에 그에 대한 판단이 이 부분들이 헌법 어디 위반이다라고 예. 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어떠한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반복적으로 해왔어요. 자기들이. 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설명했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어디에 위반되는지를 그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대성 파면할 정도냐라는 설시를 하는데 예.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용하겠다는 글은 써지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국군 통수권을 맡겨야 된다는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은 더더욱 판사 생활을 20년 이상 30년 한 사람들은 예.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장에서 내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말로 할 일이 아니라 글로 할 일이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생중계로 다 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식시장과 외환시장과 다 출렁. 경제 동향에서 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들을 재판관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기각 각하는 그냥 말로 하는 사람들의 말일 뿐 네. 이유를 대라고 그러면 아무도 이유를 못 댑니다. 우아하게 아니, 여권 관계자들을 먹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깔끔하게 정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예. 우리는 이제 이게 좀 앞이 좀 훤해지고 신봉사 갑자기 눈이 훅 떠지는 거예요. 심청이가 아버지 그러니까 네가 누군데 아버지냐 청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한번 보자 하자 눈이 확 떠질 때 그런 기분 가슴이 확 떠지잖아. 이렇게 그지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 선고문 보면은 이렇게 당연하고 상식적이고 순리에 맞는 판결문을 쓰는데 그럼 뭐 한다고 그렇게 오래 걸렸냐 보니까 다 구구절절이 네네. 맞는 얘기인데 예. 이 얘기 이게 여전히 안 풀린다고. 예. 좀 이게.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진짜? 그때 변론 종결하고 예. 나서 이제 저희도 예상하기를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사례를 보니 한 보름이나 2주 정도면 결론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때랑 달랐던 거는 관련돼 있다는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소 여러 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감사원장이 있었고 검사 3명이 있었고 한덕수 총리 사건이 있었고 마은혁 재판관 관련한 권한쟁의 사건이 있었고 그렇죠. 여러 그러다 건이 보니 있었죠. 대통령 사건을 먼저 하고 그 사건들을 그 다음에 할 거냐? 아니다. 이 사건들을 먼저 해야만이 대통령이 계엄 사유로 삼았던 줄탄핵 문제에 대한 평가가 국민들께 좀 전달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누군가 냈다면 예. 인용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파면해야 된다는 걸 동의하면서도 다른 사건들을 선고하면서 국민들께 이 사건에 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대통령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이나 분열의 정도 이 갈등의 정도를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이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런 사건들의 선고가 쭉 돼 왔고 선고 내용을 보면 대통령 사건의 기각을 추단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헌재로서는 오히려 평온하게 본인들이 정한 스케줄대로 지금까지 쭉 원래 잘 스케줄대로 왔다 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밖에서는 이제 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지니 이런저런 탐문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괜히 기침 소리만 좀 크게 나도 큰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하고 또 재판관들 중에 일부는 본인들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연구관한테 특별하게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보통은 그런 경우는 의문이기 때문에 아. 인용 쪽보다는 혹시 기각이나 각하를 주장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쓰는데 혹시 추가로 좀 뭐가 필요하다라는 예.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연구관으로서 겪어보신 네, 일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가요? 정보들을 모으다 보니까 예. 왠지 재판관들이 전부 기각이나 각하에 관한 자료만 요구하더라. 그러면 혹시 그쪽으로 결론이 나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이, 정보를 예. 모으다 보니까 잘못 모아서 예. 기대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럴 가능성은 많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스케줄대로 진행돼 왔다라고 한다면, 근데 사람들이 이제 한덕수 이제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난 이후에는 지난주라면 좀 났을 거라고 믿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난주 중반부터 확 5대3 이제 대드락설이 이제 한 기사를 통해 가지고 퍼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거는 그러면 그 기사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것도 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그거밖에 아닐 거다라는 추정인 것 같고요. 한덕수 총리 사건 이후에 언뜻 생각을 하면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거라는 기대를 혹시 했을 수 있겠다.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줬을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그 전에 권한쟁의에서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예. 한덕수 총리는 복귀를 시켰으니 한덕수 총리가 당연히 헌법을 지키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른다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돼서 9명 완전체가 되고 그렇다면 변론 재개를 해서 변론 갱신을 해서 예. 재판하더라도 시간은 충분하거든요. 변론 갱신을 뭐 짧으면 2, 3일 길어봤자 일주일이기 때문에 아하. 그렇다면 국민들이 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들이는데 훨씬 더 정당성이나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안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요. 이거는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 사건의 2심 판결이 예정돼 예.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분들은 그 재판 결과도 봐야 된다는 얘기들을 워낙 많이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재판관 중에 한두 분이라도 기왕 이렇게 늦어졌으니 뭐 그 결정도 좀 보는 게 어떠냐라는 내심이 있었을 수는 있었다 생각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내심으로요? 예. 수요일 날 무죄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대통령 사건의 선고기를 정하면 너무 속보이나요? 또 헌법재판소가 아니 뭐가 이렇게 거둥법원 복잡하고 변수가 많어. 또 재판 헌재를 경험해 보셨으니까. 네. 예. 거둥법원 판단을 보고 바로 선고기를 지정하는 것 같은 모양이 되니 지난주 목금은 지정도 못하고 예. 그랬는데 넘어왔다. 이제 주말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의 분노나 그러니까요. 이게 엄청나게 폭발하는 걸 보고 약간 주말에 이제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부랴부랴 월요일 날부터 평의를 했는데 월요일 날 평의를 길게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별로 할 건 없는 건데 시간 끌었다고 볼만한 이제 그러니까 여지가. 이제 선고일로 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월요일 날 또 지정하자니 예. 너무 또 이것도 속보인다. 속보이니까 화요일 날 정도는 빨리 지정을 해드리자. 아니, 뭐 그래서 그냥 금요일 날 선고하자 뭐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않았을까? 이래 속보이고 저래 속보이고 뭐 조금 본인들이 반듯하고 이렇게 좀 뭔가 청렴하게 한 것처럼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잡으려고 하다 보니 가리는 게 많고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고 뭐 이래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럴 때 저기 지난주에 예컨대 매불쇼 같은데 안 나가길 잘하신 거예요. 그날 최욱이 거의 미치더라고. 네. 방송 진행하다가 민주당 의원들 앉혀놓고 뭐가 잘못됐는데 해결책 내놓으라고 막 들들 볶는 거야 그냥. 네. 그러니까 저 지금 우리 김은지 기자는 차분하시거든. 그래서 이런 대화가 잘 되는데 다른 방송은 난리도 아니었어요. 왜? 저도 사실 내심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한 명이 맘먹고 시간을 끌려고 하면 판결이 4월 18일 전에 못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예측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고 본 거야. 이게 고장이 예. 났다 뭐가 탈이 났다. 이래가지고 그냥 방송가마다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네. 그런 내심의 의사를 가지는 재판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국민들의 그 분위기나 예. 그리고 여론의 지지가 그렇죠. 훨씬 더 늘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래서는 4월 18일을 혹이 넘긴다거나 그 전에 파면 선고를 하지 않으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는 게 재판관들이 주말을 계기로 확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선고하려면 수요일 날 고지를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굳이 화요일 날 예. 아침에 했거든요. 예. 서두른 거죠. 이 말은
여론의 국민들 압박을 좀 느꼈다. 편안하게 해드리겠다 예.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8대 0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일부 재판관들은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을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예, 예. 중간에 이유 부분은 나는 좀 생각이 다르다. 네. 왜냐하면 탄핵소추 사유가 국회에서 된 게 5가지였는데 그중에 한두 가지를 조금 다른 견해로 뭐 특히 내란죄 관련성이 높은 부분은 다른 견해를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오. 그다음에 뭐 절차상 문제나 예. 수사 기록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대해서도 대통령 측에서 많이 다퉜거든요. 예.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선례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건이나 뭐 한두 개 사건밖에 없어서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판사 출신이다 보니 예. 네. 다음 사건들을 위해서 이번에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부분을 설시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연구관들한테 그 부분에 관한 자료 조사를 많이 시켰는데 네. 그게 또 소문이 나다 보면 그걸 이유로 각하하려나 보다. 아, 또 아. 예측이 될 수 라고 있는. 과다하게 할 수 예. 있는데 법정에서는 분명히 우린 선례대로 전원일치 평의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각하는 절대 할 수 없고 다만 보충 의견 정도로 네. 이 점은 나는 좀 다르다라고는 설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뭐 그 정도야 이해할 시간이 수 좀 있죠. 근데 그런 것도 자세히 정확하게 쓰려면 단어 하나도 고르는 것도 이제 숙고의 그러긴 시간이라 하죠. 시간이 네. 좀 필요합니다. 아니, 그거 다 알겠는데 그 저기 요런 단어 하나 뭐 하나 이런 것도 다 어떤 그 저기 뭐냐 이 나중에 이제 역사에 남을 문서니까 뭐 신중하다는 건 전 이해가 가요. 예.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큰 대세에 지장이 없고 맥락이 바뀌는 게 아니라면 이런 부분에 집착을 하는 것도 이게 법조인들의 직업 의식 아니냐. 일종의 어떤 그 우리가 저 뭐냐 그 저 목사님들 얘기 들어봐. 세상 사람 다 죄인이래. 그다음에 군인들 얘기 들어봐. 세상은 항상 전쟁이래. 그다음에 선생님들 얘기 들어봐. 항상 학생 취급해 은근히 기분 나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이런 직업 의식이 그 일반인들한테 투영이 되면은 대부분 유쾌하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당신 왜 얘기하는 게 선생 같아? 당신 왜 얘기하는 게 군인 같아? 이건 대부분 칭찬이 아니라 욕에 가깝거든요. 사석에서 네. 그렇게 하면은 나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그게 직업이니까 당연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맨날 뭐 교회 가면 나보고 죄를 고백하라고 그러고 군대 가면은 항상 전쟁이라고 그러고 뭐 이러는데 용인된 직업의식이란 말이야. 그런데 법률가도 그런 게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법률가의 직업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자기들끼리 얘기지. 우리 같은 법률 소비자 주권자 입장에서는 그 직업의식을 강요받기 싫은 거예요. 그럼요. 지금 더 네. 엄중한 사항들이 있었다라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판사 출신 고등학교 친구하고 술을 먹는데 그래가지고 야 다음 달에 저기 어디 설악산에 놀러 가자. 거기 가서 고성에 가서 회나 먹자. 그러니까 이놈이 이러는 거야. 기각합니다. 이러면 김종대 의원님 개인 경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게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건 자기 직업의 직업의식이지. 그런데 이번에 또 뭐 그렇게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 할 말은 없지만 말이야. 뭐 여튼 자기들 직업의식 아니냐 이거예요. 이 선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판사들 직업에 있는데 문제는 그게 8명이 전부 지금 판사 출신이라는 것이 적절한 구성은 아니다는 게 이번에 많이 드러난 거지요. 또 그런 포인트로 볼 수 있는 지금은 거군요. 이제 법조인만 재판관이 될 수 있는데 그것도 법조인 이해로 넓히자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나라도 많고요. 그리고 법조인이라 하더라도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 그리고 자격이 있는 교수 출신이 다양하게 모여 있다면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판사들은 너무 좀 조심하기도 하고 특히 이런 사건처럼 외부에서 영향을 많이 주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차단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본인들 세계 안에 갇혀서 본인들 의견을 나누는 거에 계속 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하고 거리가 많이 멀어지다가 이번 주말을 계기로 조금 놀라지 않았을까 싶어서 막상 8대0 만장일치 인용 결정이 난 이후에 들어보면 본인들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국민들 뜻을 따르려 하였으나 조금 내용이 달랐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 이 얘기는 우리한테는 참 힘이 되고 좋은 말씀이라서 내가 감사하게 듣는데 그게 나는 더 밉살스러워 보인다.
법원은 법원의 시계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합리적으로 선택했습니다. 뭘 그랬는데 그러면 화를 내는 우리가 비합리적인 거냐고. 이런 부분들이 이게 참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 같습니다. 이게 헌법재판에는 헌법의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법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독특한 직업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주권자가 이 어떤 헌재 주체가 되는 것이고 단지 재판관들은 국민을 대리할 뿐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에이전트야, 대리인. 이 헌법의 주체는 누가 뭐래도 국민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거 다 사정 봐주고 그러다 보니까 최욱이 같이 매불쇼를 그렇게 의원들 들들 볶고 내가 그 의원들도 솔루션이 없는데 너무한다 싶더라고. 뭐 그만큼 답답했던 상황이긴 했던 것 같긴 한데요. 이번 기회에 좀 그런 헌재에 대한 고민들을 더 해야 된다라는 최계상 의원님의 말씀도 생각 못 해봤었는데 잘 짚어주셔가지고 또 조곤조곤 말씀해주신 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재판은 이번에 헌재 재판은 많은 국민들이 직접 보셨거든요. 나중에 동영상도 많이 보시고. 그래서 좋은 재판은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론이 예측이 되는 재판이 좋은 재판입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은 국민들이 보셨고 법조인들이 보기에 누구나 다 8대0 인용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변론 종결하고 선고기를 추정을 한 것에부터 일단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 기간을 너무 오랫동안 끌었던 것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변론 종결을 할 때까지는 8대0 인용 무난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자기들만이 갇혀 있었던 거 그냥 안에서. 그렇죠. 그리고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그리고 국민들은 오해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 판결 종결 이후에 선고를 추정하는 것은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재판부를 위해서라도 변론 종결하고 최대한 빠른 날 선고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게요. 심지어 우리 법 원칙상 형사 사건은 당일날 선고하도록 돼 있어요. 안 그러면 당사자들이 그 이후에 뭔가 이 결론이 오염됐을 거라는 오해를 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법정에서는 판사가 나한테 우호적이었는데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결론이 이렇게 나나 이런 오해를 받기 때문에 당일 선고를 권장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선고기를 추정해놓고 언제 선고가 나올지 모르게 하는 것은 잘못된 제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고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론을 다 지켜본 법조인이나 일반 국민들은 그 당시로 돌아가 보시면은 당연히 이거는 인용할 수밖에 없는 재판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구인이 사실 국회 소추인단이긴 하지만 주권자 국민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야기로서 답답했던 이야기도 좀 짚어주셨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와중에 저희 기자가 좀 체크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사퇴 기자회견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변호인단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하실 것 없이 저희가 금요일 날 파면 선고 결정을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한참 이제 헌재 그 안에서 돌아가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긴 하는데 실제로 이제 평의를 한참 하다가 마지막에 이미 판결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잖아요, 의원님. 그러면 그 판결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서로 호선을 하면서 뭐 가장 연차가 낮은 재판관부터 저는 뭐 인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실제로 평의일은 매일매일 하고 수시로 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동안은 이제 관례적으로 평결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뭐 인용 결론 손드는 거라고 보시면 그거는 선고 날 선고 직전에 했다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언론 보도가 이미 했다라고 나온 걸로 봐서는 헌재에서 일부러 그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게 의도했다면 저는 우리 이미 평결했으니 더 이상 흔들지 마라. 왜냐하면 시간이 사흘이나 남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또 접촉을 하거나 흔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굳이 평결이라는 단어가 밖으로 나왔거든요. 이거는 이미 결론 내려서 서로 다 알고 있으니 못 바꾼다. 그러니까 연락하지 마라라는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하고요. 또 안심이 되네요. 그 말씀 들으니까. 그래서 평결은 이제 사실 형식적으로 마지막에 모여가지고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이 본인의 결론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가장 막내부터 얘기를 해서 연차인가요? 그 막내는 그럼요. 나이가 당연히 아니라? 그 헌법재판관 된 순서죠. 그러면 이번에 가장 많이 마지막에 했던 조한창, 정계선 두 분. 근데 그분은 또 이제 나이가 정계선
재판관이 어리시니까 아마 먼저 얘기하고 같이 들어갔으면 또 나이가 어린 사람. 네. 아니 여기도 뭐 나이 따지고 나는 또 헌법 따지다가 나이 따지고 난 이런 게 조금 뭔가 조화가 느껴지지가 않아. 이게. 네. 거기서 또 뭐, 나이. 네, 우선 그렇다고 하니까 더 들어볼까요? 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문영배 권한대행이 얘기를 하실 텐데, 아. 근데 이걸 하려면 이미 선고일이 고지할 때 그래도 내부적으로 어떤 결론이 날 것인지는 알고 고지를 하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대충 안다는 그럼요. 거죠. 그걸 모르고 평일을 한참 하다 보면 생각을 모를 수 없다. 네. 아. 그렇지만 형식적으로 이제 외부에 그 알려지기로는 판결은 예. 마지막 날 그 선고 날 직전에 한다고 했는데 굳이 이번에 그렇게 알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재가 약간의 의도한 게 있지 않을까. 그만큼 힘들었을 수도 있죠. 그러게요. 어느 쪽에서 과도하게 예.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추측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지 간에 이제 내일 모레면은 모든 게 선명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네. 어떤 보충 의견, 개별 의견이 나오는 걸 보면은 아 그동안에 이 어떤 게 쟁점이었고 좀 시간이 걸렸겠구나 하는 건 알 수가 있겠죠. 네. 예. 저 또 하나 궁금한 거 판결 관련해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아니 뭐 사회자가 그걸 예. 나한테 아니 묻고 의원님 또 궁금한 거 있으신 것 예, 같아가지고 예. 잠깐 끼어들자면 어. 지난주에 저희 그 이범준 사법전문 기자가 나오셔가지고는 판결할 때 보통 이제 판사들은 호를 부른다고 하던데요. 실제로 호를 부르나요? 제가 연구관으로 있을 때 재판관님들이 다 호를 하나씩 있으셔서 그 호를 서로 부르시고 저희한테 지시하실 때 문서에도 가끔 예. 그렇게 써서 내려 주시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재판관님들 어떠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면 어. 최기상 의원님도 판사실에 호가 있으셨나요?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요. 재판관님들은 있으셔서 고위직 판사. 아, 이제 예, 고위직 본인들이 판사 하다가 나오셨지만 더 고위직. 예. 네 그렇습니다. 어. 네. 아. 야 이번에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되네. 예, 역시 이 어. 경험이 있으시니까 조곤조곤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재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그 유교적 품격이 보인다. 유교죠. 이렇게 호를 부르고 나이를 따지고 네. 이게 다 충청도식 유머입니다. 이게 다 우리는 잊어버린 문화인 줄 알았거든 사실은. 예. 그런데 이런 게 남아 있구나. 네네. 그러면 자기 의견을 말할 때 그 뒤에 사람들이 앞 사람 의견을 반박하거나 그러기도 하나요? 평결할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아, 같고요. 예. 근데 이제 평의할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아마 호는 국회에서 의원들끼리 존경하는 붙이는 것 정도의 의미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말을 붙임으로써 예. 서로 이게 감정적으로 덜 하자. 발언을 예. 바로 나가기보다는 존경하는 어느 의원 하는 것처럼 누구 판사님, 누구 재판관님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호를 부르면 조금 한번 쉰다는 쿨다운 느낌이 하는. 있어서요. 네. 영어로 honorable. 네. 이걸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존경하는 뭐 네. 이런 뜻인데 맨날 존경하는 거니까 심심하잖아. 근데 호를 붙이면 조금 감칠맛이 나고 재밌거든. 아. 이래서 품격을 높이는 것 같은데, 아니 품격이고 지랄이고 간에 판결이나 아니, 빨리 그 하자. 말은 아, 그 네. 단어는 그래? 예. 지양하시고 예. 예. 품격이고 XX고 네. 예. 굉장히 기다리는 국민 주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좀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헌재 재판을 위해서라도 좀 짚었고 고쳐야 될 부분은 확실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짜로. 예. 예. 그럼 8대 0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저희가 이제 이해하면 되는 것이겠죠. 네, 재판관들이 이 방송 보고 계시면 꼭 잘 참조해 주십시오. 이미 결정하셨으니까. 근데 나는 최욱이가 매불쇼를 거칠게 진행한 것도 효과가 있다고 봐. 아 그런 여론을 조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알 것 거기서 같습니다. 아주 그냥 얻어 터진 민주당 의원들이 가가지고 또 뭔가 비상대책을 세워야 네. 됩니다. 이런 말을 한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막 그 별하별 비상대책이 다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또 어떤 그 싱싱한 분노의 에너지가 예.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여론화되고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점이 분명히 있죠. 아까 예. 최욱한테 잃는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하는 말이요 이거. 저희 댓글창에 심지어 지금 김종대 의원님 호를 지어주신 분이 있으세요. 네. 모범이라고 합니다. 모범. 여기 모범 달려 있어서 모범 김종대 그거는 의원님 별로,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합니다. 예. 아니 뭐 지어주시면 저야 감사하게 받아야지. 받아야 되는데 조금 좀 품격 있는 거 좀 하시지. 예, 그럼 저희 실시간으로 김종대 의원님 호 좀 공모 받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네. 댓글 넣어주십시오. 네. 최기상 의원님도 호 하나 저희가 공모 받아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판결을 이미 다 했으면 금요일까지는 그럼 헌재재판관님들은 쉬시는 건가요? 뭐 이렇게 아니면 뭐 다시 글을 다듬는 건가요? 어떻게 계속 됩니까? 글을 다듬으시고 예. 또 모이셔서 예. 뭐 평이라고 해서 의견을 계속 나누셔야 되고요. 판결을 하더라도 평의를 하나요? 그 글의 배치나 뭐 그렇죠. 내용은 계속 바꾸셔야 되는데 문제는 8분이 방도 따로 있고 층도 다르고 층도 다릅니까? 한 명이 쓴 결정을 7명한테 보여주고 해라. 7명의 의견을 받아서 같이 고쳐야 되는데 빨간 펜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예. 결정문이 완성이 되면 또 우리 국민들이나 언론인께 알려야 되는 보도자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도자료도 이게 어떻게 줄이느냐에 따라서는 뉘앙스가 달라지니까 그럼요. 그것도 네. 아주 세세하게 보도자료를 고치고요. 예. 마지막에는 이제 선고날 읽을 선고 요지를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때 한 20분 조금 넘게 읽으셨는데 그랬죠. 이제 선고 요지를 또 작성을 해서 예.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낭독하는 걸 대행이 연습을 하시나요? 연습도 하시고 만일에 이제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은 예. 직접 그 주심 재판관이 읽으신다면? 낭독을 하셔야 되니까 이게 전 세계 생중계되는 거라 그분들도 당연히 읽어보시고 예. 연습을 하셔야 돼서 지금 그리고 또 사무처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경비나 보안 그렇죠. 문제도 신경을 쓰셔야 되니까요. 예. 하실 일이 정말 많습니다. 되게 많네요. 이게 간단한 일은 아니고 예. 또 법조인들은 뭐 이렇게 문구 이런 거 갖고 굉장히 그 또 눈에 이런 걸 그냥 밟히면 그냥 못 지나간다고 이분들이. 이게 왜 이런 표현이냐 이거지. 군인들도요. 뭔 작전 계획 짤 때 이게 돌파냐 포위냐 이런 말 갖고 밤새도록 싸워요. 밤새도록. 용어에 대해서 그 엄밀함. 그러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뭐 보도 자료까지 점검해야 되면 뭐 이게 그런데 뭐 보니까 5시면 퇴근하고 뭐 그런 거 보면은 또 그래서 이 나중에 지나고 났더니 그래서 결론에는 별 처음부터 다 동의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해석해 보면 역으로 해서 보면 굳이 뭐 늦게까지 일할 일이 없었고 중간에 뭐 고성에 들렸다는 얘기는 혹시 다른 사건 할 때 그동안에 이미 한덕수 많이 갈렸죠. 사건은 뭐 권한쟁의 사건 이런 부분 혹시 그럴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는가라는 추측을 너무 일찍 퇴근하시고 주말에 일도 안 하시고 제가 퇴근하지 말고 일하라고 이게 글도 썼는데 지나고 났더니 그러니까 본인들 생각하시기에는 우린 다 해놨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싶고요. 그렇군요. 어쨌든지 간에 뭐 놀 거 다 놀고 다 쉴 거 다 쉬고 하셨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밉살스러운 느낌은 계속 남아 있어요, 사실은. 네.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또 취재가 들어가서 훗날 이 기록들이 나오면 우리가 이제 추정했던 것들이 무엇일지에 대해서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댓글창에 지금 발바 김종대 선생, 재선 최기상 선생 이런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 파면이 이제 확실시 된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후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라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김종대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윤 대통령이 바로 파면되고 한남동 관절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또 4월 7일까지 한남초등학교 휴교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삼성동에 그때 집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냉방공사가 아직 덜 됐다 그래서 며칠 더 있었거든요. 냉방공사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아직 추위가 남아있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옮기면은 그 냉골이고 가서 갈 데가 없다. 이래가지고 그냥 며칠 더 있는 걸로 다 양해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아크로비스타는 냉난방이 잘 되거든. 그런 핑계를 댈 부분은 없다. 이제 이러면은 또 그냥 곱게 물러가면은 이제 하나씩 이제 정리가 되는데 뭐 요즘 책을 출판한다 이러는 걸 보고 뭘 하면은 왠지 모르게 이게 호락호락 그냥 물러날 것 같지 않은 예감들이 들어가지고 이것도 또 불안 요소. 거기에다 그 경호처가 대통령님의 숭고한 뜻을 목숨 바쳐 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도 쓰고 이러는 거 보니까 이런 어떤 질서가 이게 하루아침에 전환이 되기에 뭔가 문제가 없겠냐 이런 불안감도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이
이후에도 정치를 계속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기도 하고요. 글쎄 뭐 그냥 곱게 백담사 같은 데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김종대 의원님이 누차 윤석열은 가더라도 윤석열 현상은 아마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큰 숙제로 남을 것이다라는 경고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네. 물론 파면이 먼저고 그 이후에 해야 될 고민이긴 하겠지만 그것도 음. 녹록지 않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또 하나 내란죄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지금 석방된 채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석방을 결정했던 지기현 부장이 1심 또 부장이어서 혹시라도 공소기각이라든지 이 재판 진행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판사 출신이신 최기상 의원님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공소기각의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고요. 오. 네, 오히려 이제 대통령에서 파면이 되면 대통령일 때는 이제 내란죄 수사밖에 못했지만 예. 이제 대통령이 아니면 모든 형사범죄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현재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에서 입건이 돼 있는 상태고요. 또 명태균 씨 관련한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도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 재판도 받아야 되고 이런 사건들 수사도 받아야 되고요. 하다 보면 다른 일 할 겨를이 없을 거고요. 그 과정에서 혹여라도 본인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예. 자기 지지자들을 상대로 어떤 과한 발언을 하면 다 재구속 사유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범죄가 내란죄로 재판받잖아요. 그런데 선동한다거나 선전한다거나 하면은 법원에서 바로 재구속 여부를 판단할 거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경거망동은 못할 거다. 지기현 생각합니다. 부장의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 취소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재구속하면 있던데요. 됩니다. 그게 그 네, 말씀이신 법원에서 건가요? 이제 재판을 하게 되면 구속의 주체도 법원이거든요. 예. 재판 음. 그다음에 내란죄고 그렇죠. 예. 다른 내란죄의 연루자들은 다 지금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면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혐의가 짙어지면 유죄가 되면 이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평가를 예. 받거든요. 예. 그러면 언제든지 재구속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에 시도를 한다거나 뭐 선전선동을 지지자를 상대로 한다거나 예. 그리고 법원 재판이나 수사에 조금이라도 불응하면 예. 가령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에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비협조 나오면 그걸로 이제는 또 영장 청구 새로 하면 됩니다. 지위가 완전히 바뀌었기 네.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그래서 같은데. 그 많은 별건 수사를 통해서 영장을 여러 개 재발부 받고 피의자를 수사 재판에 넘겼던 사람이 윤석열 검사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스란히 돌려받을 것이다. 그리고 일단 본인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예. 한편으로는 매우 무서워하고 있을 거다. 이런 아.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을 거다. 하긴 독재자가 호랑이 등에 올라탔을 때가 이렇게 위풍당당해 보이는 거지. 호랑이 등에서 내려올 때처럼 초라한 존재도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윤석열한테는 실존적 위기 국면이다. 네. 예. 어쩌면은 본인의 어떤 존재 소멸의 이런 어떤 공황 상태 예. 이거하고 본인이 싸워야 된다. 그렇게 되는데 이걸 탈출하는 방법이 어떤 면에서는 법적인 장벽이 앞에 있다 그러지만은 사실 극단적인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 구속사유 아닙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 사이코패스와 나르시스트의 성격을 다 갖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위험해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또 더 그런 면에서는 어떤 그 권력 의지가 강한 김건희 여사도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시너지 효과도 일으킬 수 있는 거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이후에도 상당히 신경 쓰이는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기현 부장의 구속 취소 결정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혼란들이 거기서부터 좀 시작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판사 출신이신데 그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매우 잘못된 예. 결정이었고요. 예. 구속 취소 여부는 구속 사유가 애초에 없었는데 구속을 했거나 아니면은 구속 사유가 지금 소멸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네. 엄한 날짜니 시간이니 엉뚱한 네. 그 변호인들의 프레임에 갇혀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 그래서 무척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기현 재판부도 검찰에서 즉시항고를 안 할 줄은 또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한 검찰이 더 큰 문제고 예. 특히 검찰에서 즉시항고 포기서를 법원에 내지도 않고 석방을 했거든요. 이거는 절차적으로 매우 잘못된 것이라 앞으로 반드시 해명이 돼야 됩니다. 네.
만일에 대한민국의 다른 공무원들이 정식으로 내야 될 서류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임의로 어떤 결정을 했으면 예. 우리 검찰은 탈탈 털어서 수사해서 그게 혼냈을 거예요. 차규근 의원한테 했던 행태이긴 맞습니다. 하죠. 실제 무죄가 나긴 했지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헌법과 법원, 법 위에, 근데 법원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예. 네. 자기들이 석방지휘하는 것 속에 즉시항고 포기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런 말을 하길래 반드시 이 부분은 책임을 묻고 이 부분은 특히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권한대행도 헌재의 위헌 판단이 나왔음에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헌법 위반의 점도 그러니까요. 반드시 책임을 예. 물어야지 대한민국이 다시금 태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참 요 몇 개월 동안 대한민국의 법의 권위와 신뢰가 참 많이 훼손되고 짓밟히고 무시당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상식이 조롱당하는 시간이었다. 이게 모든 우리 고통의 근원이 아니냐, 핵심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앞으로 대선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정치 권력이 이 대한민국을 회복시키는데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은 거예요. 이게 법원의 문제, 검찰의 문제, 또 어떤 법 집행의 문제, 이게 도대체 한두 개입니까? 이게 무너져 내리는 게 이게. 그리고 하나가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무너지더라고 또. 저는 이걸 사법 도미노라고 그러는데, 아니 구속 취소돼서 풀려나오니까 김성훈 구속영장은 또 기각이 되고, 구속돼야 될 사람은 풀려나고, 또 저기 구속돼야 될 사람은 영장이 기각되고, 그러더니 헌재가 제때 판결 안 하고, 이게 하나만 우리가 헌재 하나만 갖고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쭉 이어져 온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비관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때부터 어쩌다 있을 수 있는 그럼요. 일로 예. 보는 게 아니라 비관주의가 이제 확산이 되고요. 그래서 최욱이가 매불쇼에서 오늘 기승전 제우. 저 민주당 의원 상대로 이렇게 화풀이를 한 거거든요. 아 근데 중요한 또 주말 사이 여론을 또 만드는 데 역할했다라는 말씀도 충분히 뭔지 그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러지 마세요. 예. 예. 아 그럼 끝으로 마은혁 재판관 이야기를 이제 임명에 대해서 이야기 좀 짚어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호 공모가 좀 들어왔거든요. 김종대 의원님께는 국민만 풀어주시니까 해장 김종대라는 이야기가 회장 있고요. 김종대. 그리고 다정하게 말씀 주셔서 다정 최기상 의원님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알람 최기상 의원님도 있습니다. 아마 성함 때문에 알람이라는 이야기가 올라온 것 같아요. 네,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고 있지 않은 게 위헌이라고 명확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행태에 대해서 보통 뭘 해야 됩니까? 이거는 어떻게 좀 바로잡아야 되죠? 헌법 위반의 점이고요. 그 부분의 최고고 마지막 기관인 헌재에서 결정을 했잖아요. 예. 헌법 위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임의 종류는 뭐 행정적으로는 재탄핵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형사적으로는 아마 직무유기로 고발이 돼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반드시 끝까지 가야 되고요. 또 민사적으로는 그로 인한 손해를 본 사람들이 낸 소송이 있다면 예. 소송을 내야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사법 엘리트들과 행정부 엘리트들이 권한은 막대하게 행사하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 너무 오랜 시간을 국민들께서 배려했다. 이 사람들이 이래서 전혀 감이 없어요. 예. 그래놓고는 거부권은 자기들 마음대로 행사합니다. 근데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건 헌법 문제거든요. 근데 헌법을 위반하면서 법률에 관련된 권한을 행사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회가 대통령 파면과 상관없이 그 이후에라도 반드시 물어야지 네. 이런 공직자가 안 나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말씀드린 그 즉시항고 포기 관련된 부분, 예. 이번에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국회에서 주도해서 책임을 묻는다. 이런 네.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국회도 답답하니까 오늘 이제 결의안 이제 이야기를 했던데 또 와중에 박충건 의원이 공산주의자 뭐 이런 식의 색깔론을 들이대고 마은혁 있더라고요. 재판관에 대해서. 예, 예. 네. 그런데 저 당은 북한 없으면 정치 어떻게 합니까? 이 색깔론 갖고 70년을 이렇게 우려먹고 계속 그러는데 이 참 앞으로 중국까지 끼어들어 중국과 북한 없으면 정치가 안 될 것 같은 생각. 그래서 저는 기대하는 게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 결정문에서 예.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어떻게 훼손했는지
선거제도, 의회주의, 권력분립, 사법권의 독립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이거든요. 이번에 다 위반한 거예요. 네. 그 지점을 정확히 지적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 결정문을 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 공부 좀 해야 됩니다. 정말 헌법 공부를 이렇게 국민들보다 더 안 하고 우기고 있으니 답답해서. 예. 아니 그런데 저는 그 민주주의 선진국들이 이제 주로 자유민주주의를 주류 이념으로 삼아 왔는데 최근에 민주주의를 떼내고 자유권위주의 또는 자유지상주의 이렇게 회귀하는 현상을 보거든요. 예컨대 미국의 트럼프,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또는 저 인도의 모디 이런 사람들인데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는 그렇게 패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유의 민주주의를 떼놓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 권위주의를 민주주의가 다시 압도하는 이 선거문이 나온다면은 나는 세계 전체가 이 글로벌하게 예. 이 판결문이 저기 그럼요. 화제가 돼가지고 예컨대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같은 데서 이 한국의 선거문을 바라봐요. 다 지금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어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서 희망을 줬다. 네. 나는 이런 평가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장면만 생각하면은 가슴이 뛰어. 네. 가슴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내년에.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헌재에 대한 소명 이런 것들이 나는 참 시대적이고 문명적인 시점에 와서 네. 이 선고문이 나온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래도 민주주의가 승리했다. 이러면 트럼프나 네타냐후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자극을 받지 않을까? 물론 그 자극을 받을 리는 없는 그런 인간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나라 민중을 각성시켜서 그래도 아직까지 민주주의보다 더 좋은 제도는 없다. 이런 어떤 그 정서가 이게 확산이 되는데 이 한국의 헌재 선고문이 뭔가 빛나는 위치에 있지 않을까. 이런 멋있는 상상을 해보는 거야 내가. 네. 응? 전 세계 민주주의 후퇴에 다시 그 물꼬를 다시 옷 다 바꾸는 되게 중요한 전기가 4월 4일 오전 11시에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다 민주주의가 예. 무너지고 있는데 한국에서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주가나 환율도 안정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회복의 희망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동네 식당에 우리 사장님들도 그래도 뭔가 저 이제 손님들이 조금 얼굴이 밝아지고 이러고 매출이 조금씩 늘고 야 우리 한번 열심히 뛰어가지고 이 어려운 시절 한번 이겨내가 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야.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 거야. 엔돌핀이 솟는 거야 이게. 민주주의는 사람 살린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민주주의는 사람을 살린다. 예. 진짜 중요한 그리고 이야기네요. 최기봉 의원을 최기상 최기상 의원님을 살리고 금천구를 살린다. 거기 그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깔짝깔짝하는 분 변호사 있어요. 내가 저 방송에서 자주 같이 했어요. 그분도 그런데 거긴 법조인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경쟁을 하시네. 네, 오늘 저희 옆 지역구 구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예. 네, 오늘 8시까지인데 네. 투표를 많이 해주시면 투표를 많이 하는 만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깊어지고 수준이 화제를 높아집니다. 돌리십니다. 네, 네. 투표 많이 해주십시오. 네. 투표 많이 해야죠. 최기상 의원님 팬됐다라고 하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들으시는 분 중에 금천구나 그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구독 좀 빵빵하게 눌러주세요. 그래야 우리 최 의원님이 힘을 받아가지고. 예. 자,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버튼도 누르면서 진짜 끝으로 그러면 이게 좀 궁금해졌는데요. 12월 3일 당일에 의원님의 계엄의 밤 기억은 혹시 어떠십니까? 저도 담 넘어서 네. 급하게 민주당 그 단톡방에 올라온 걸 네. 보고 바로 가신 건가요? 집에서 이제 나왔는데 저를 운전해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음주 상태여서 부득이 버스를 갈아타고 택시 안 타시고 버스 택시는 타고 혹시 또 위험할까 싶어서 계엄 상황이니까 버스 타고 여의도 공원 근처 예전에 그 공원 근처까지 갔다가 걸어서 갔더니 이미 수많은 시민들이 와 계셔서 저도 힘이 나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몇 시쯤입니까? 12시는 안 됐었고요. 11시는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때는 이제 이미 사람이 꽤 수천 명 단위로 올라갔으니까. 그 다른 의원님들이 이제 담 넘어 가시겠다고 삥삥 돌고 있어서 저도 돌다가 왠지 느낌은 경찰관 분 중에 일부는 넘어가라고 살짝 그냥 못 본 척 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래서 얼른 넘어 들어갔더니 또 안에도 많은 우리 유튜버 분들이나 방송 기자분들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생중계 됐잖아요. 저는 그 힘이 이번 탄핵 사건의
인용에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걸 생중계 안 되고 몰랐더라면 맞아요. 예. 많이 그렇죠. 감추려고 아니, 하고 2시간 만에 이렇게 했을 것 해제됐다는 같아요. 건 이건 진짜 맞습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네. 근데 보니까 몸매가 이렇게 담은 잘 넘으실 것 같아요. 아, 저 안 그러신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 날렵하게 넘으셨다. 담 넘는데 고생 꽤나 하셨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최 의원님은 신체적으로 월담을 하는 데는 굉장히 최적화되신 그 스타일이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자, 네, 댓글창에 인정하겠습니다. 최기상 의원님 투표했다 내가 확인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달리고요. 예. 또 그 이 댓글 계속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 청주의 연암이라고 해서 청암이라고 하는 호를 좀 드리고 싶다고 그래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그건 잘 제가 새기겠습니다. 예, 청암에 그리고 아까 마음에 누가 드셨다. 뭐 네. 총대 뭐 김종대 그랬는데 총대는 북한 용어입니다. 아, 거기 총대 정신이라고 있잖아. 그렇죠. 김일성 저작 세기의 더불어에 나오는 그 용어니까 그거에다가 종북 소리 또 듣는다고. 요런 거 그거는 거부하셨습니다. 김종대 의원님이. 예. 네, 오늘 청암이 마음에 드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그건 너무 품격이 있어서 유튜버의 호로서는 너무 좀 고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네. 오늘 또 저희가 이렇게 재미로 악셀 김종대, 발바 김종대, 청암 김종대. 발바는 극우 집회 고어입니다. 아,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약간 예. 문화적 전유가 됐어요. 원래 꼭 그러진 않았었는데 좀 네. 그게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요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의원님 그러면 4월 4일에도 헌재를 가십니까? 네, 아. 선고 들으러 갑니다. 네. 네. 정청래 소추위원과 소치단 의원들 같이. 네, 다 같이 아유, 그날. 한 계절을 헌재에서 다 보내신 거예요. 네. 네. 뭐 아무래도 이제 헌재 앞에도 이제 벚꽃이 피겠죠. 네, 그 초겨울에 시작한 것이 어느새 이제 그 선고 일자면은 벚꽃이 만개하고 흐드러지는 봄날. 참 여기서 한 계절을 다 보내는가 이런 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 또 그날? 헌재 그 앞길이 지금 시위대 때문에 난장판이 됐지만 사실은 예쁜 길이에요. 이렇게 꼬불꼬불 올라가면서 저 감사원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 그 아름답고 또 옆으로 살짝 가면은 그 한옥촌도 있고 참 그 유서 깊은 관광객들을 오는 데거든 거기가. 그런데 다시 그 아름다움을 되찾길 바랍니다. 네, 봄을 다시 찾으면서 4월 4일 오전 11시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분 그러면 이 자리에서 오늘은 모시도록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은재 뉴스인 4월 2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박관천 전 행정관 그리고 봉지욱 기자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매주 월요일